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기에는 사기. 중고차 매매 빌런이 되어버린 저 가짜 변호사한테 김도기 기사는 과연 어떻게 복수해줬을까요? 예측 불허 기상천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보여준 무지개 운수 식구들의 활약. 모범택시 3 중고차 매매 빌런 에피소드의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5283분에 시작합니다. 딱 봐도 그냥 중고차만 판매하는 게 아닌 것 같은 차병진의 노블레스. 도대체 어떤 차들을 팔고 있는 걸까? 호구도기가 첫 번째로 사들인 자동차는 바로 침수 차량이었는데요. 김도기 기사의 운전 실력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지나는 침수 차량을 몰고, 아니 정확히는 컨트롤에서 공사장에 처박힌 채로 끝났는데요. 정신을 잃은 듯 보였던 도기는 다행히 금방 깨어납니다. 김도기 기사가 구매했던 침수 차량 같은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닐 거잖아요. 도대체 이런 차량들을 어디서 그렇게 싸게 들여왔나 했더니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차들만 끌어모아서 폐차를 하는 대신 싸게 주고 데려온 다음에 약간 손봐서 그대로 중고차로 내놓는 거였는데요. 여기서 최주임님과 박주임님이 침수 차량을 구별하는 꿀팁도 알려주는데, 고무 몰딩 안쪽에 지능이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돼. 안 나오네. 웨더 스트립 4군데 다 갈아껴.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새 차를 만들어버리는 과정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정성으로 공부를 했으면 변호사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아 맞다, 변호사였지. 정성 들여 침수의 흔적을 지워낸 차량들은 중고차로 열심히 팔아제끼고, 오기사님 같은 피해자들을 만들어가면서 양아치들에게 슈퍼카 렌트까지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치는 사고까지 커버 쳐주는 우리의 전직 변호사. 아니 저는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왜 술을 더 마시라고 하나 했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사고 나기 전과 후에 언제 술을 마셨는지 모르게 하려고 그런 거더라고요. 와, 근데 이런 거는 걸리면 가중처벌 되는 거 아닌가요? 당장 자기 편 하나 더 만들려고 정말 별의별 잔머리를 다 굴리는구나 싶었습니다. 무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중고차를 너무나도 비싸게 구매해버린 김도기 기사. 하지만 굴하지 않고 또다시 중고차를 구매하러 갑니다. 본인들이 팔았던 차가 엉망진창이라는 건 알았는지 호구도기를 보자마자 교환하러 왔냐고 따져 묻는 노블레스 직원. 그치만 우리의 도기는 한껏 호구력을 높여서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서프라이즈 중고차를 구매하러 왔다고 하는데요. 그럼 좋은 걸로 한 대 추천해 주세요. 서프라이즈 선물에는 중고차만 한 게 없다며 열심히 소개해주는 우리의 바보 아니 노블레스 과장님. 결국은 또 다른 중고차를 계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블레스에서 차를 사고 얼마 안 돼 또 다른 중고차 매장에서도 차를 사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차병진은 관심을 갖는 듯 마는 듯 하고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 도기는 보은이에게 부탁해서 아예 탁송차까지 끌고 다니며 중고차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얘는 도대체 차를 사서 뭘 하는 걸까? 드디어 호기심이 생긴 차병진은 뒤를 밟습니다. 그렇게 노블레스 식구들 앞에서 김도기는 이상하게 생긴 기계에게 차키를 던져줍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저게 얼마야? 돈의 환장에 있는 차병진은 차키와 돈다발을 바꿔주는 어메이징한 기계를 보고 점점 더 김도기에게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좋아 거의 넘어왔어. 그렇게 도기를 감금해놓고 어찌된 영문인지 캐묻는데요. 도기도기 호구도기 김도기 기사는 마지못해 다 털어놓는 척하면서 차병진이 구미가 당겨 할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중고차 100대를 계약해오면 구매가의 10%를 얹어서 돌려준다는 계약 내용을 이야기해주는데요. 본인도 그렇게 사기를 쳐왔어서 그런지 계약서까지 확인한 차병진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 말을 덜컥 믿어버립니다. 우리는 차만 팔면 그만이고 계약에 문제가 생겨도 그건 모두 그 호구가 뒤집어쓸 일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이 말도 안 되는 사기 계약에 동참하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고 차량을 모두 매매해도 34대 정도가 부족한 상황. 이때 타이밍 좋게 올라온 하나의 게시글. 근처 택시 회사가 침수 피해로 망해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건 당연히 무지개 택시에서 꾸민 일이었고요. 침수차를 대량으로 사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신이 난 차병진. 바로 무지개 운수를 향합니다. 시즌 1, 2에서도 항상 열연으로 활약해줬던 우리의 장 대표님. 이번엔 다 망한 택시 회사의 전직 사장 역할을 해주는데요. 약주 한 장 걸치고 폐차 처리를 앞두고 있는, 하지만 사실은 멀쩡한 무지개 운수 택시들의 매매 계약을 진행합니다. 차병진은 아무 의심 없이 인감 도장을 찍어버리고요. 이때 장 대표님은 차병진이 늘 그래왔던 대로 계약서 사이에 특약서를 하나 집어넣고 잔존가치 5억 원 언제 줄 거냐며 통쾌하게 한마디를 날려버립니다. 당황한 차병진이 무슨 놈의 잔존가치냐면 따져묻자 장 대표는 이 말도 그대로 돌려줍니다. 아니라고 주장하려면은 간인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역시 마지막엔 힘으로 해결할 생각이었군요. 차병진 쪽에서 마지막으로 꺼내놓은 히든카드는 최군. 장 대표님도 여기에 질세라 김군을 바로 호출합니다. 역시나 멋지게 최군을 제압해버리고 차병진이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해왔던 모든 대사와 폭행을 있는 그대로 돌려줍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차 파는 사람인데. 그러고는 침수된 것처럼 꾸며놨던 택시들 대신 장난감 자동차를 들려서 돌려보내는데요. 저거 끌어안고 집에 가다 보면 없던 화도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슈퍼카 끌어모으는 차병진. 평소에 양아치들 법률 상담해주던 보람이 있네요. 그렇게 공짜로 슈퍼카 한번 타보겠다는 양아치들이 차를 끌고 모두 모여드는데요. 계약서 내용에 새 차랑 슈퍼카도 바꾸기로 되어 있었나 보네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6탄전. 원래 이런 액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아무리 세도 혹시라도 악당한테 당하지는 않을까 조금은 불안하기 마련인데 우리 도기는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있는데요. 시작할 때 눈 뜨고 콜벤을 뺏겨서 너무나도 억울했던 최주임과 박주임도 막판 액션씬에서는 대활약을 펼칩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적을 물리치는 장면마저도 좀 귀엽지 않나요? 그 주차 좀 예쁘게들 좀 하지. 마음이 삐딱해서 그런가? 여튼 차병진과 노블레스 직원들은 무지개 운수 식구들한테 호되게 당한 뒤에 정신을 차렸을 땐 사이좋게 차 안에 모여 있었는데요. 당연히 반성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김도기 기사. 당연히 들어먹을 리가 없죠. 마지막까지 본인의 분노를 참지 못한 차병진은 본인들이 타고 있는 차가 어떤 차인지 확인할 생각조차 없이 악셀을 밟아버립니다. 이때 자동차는 폭주하고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그들은 그제서야 이 차가 본인들이 에어백을 꼬매가면서까지 판매하려고 했던 침수 차량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이들이 역지사지를 당해본다고 반성을 할 것 같진 않지만 적어도 극강의 공포는 선사해줄 수 있었겠다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어느 때보다도 빛났던 중고차 매매 빌런 에피소드였습니다. 5283 운행 종료합니다. 아참 깜빡할 뻔했는데 우리의 오 기사님 일이 모두 잘 해결됐는지 가족들의 따뜻한 배웅에 다시 한번 오물을 외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은아. 오무. 잔존 가치를 5억이나 청구해서 그런가 시즌 1, 2에서 노래를 부르던 소고기를 구워 먹는 무지개 운수 식구들. 그런데 왠지 이 평화로움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잔잔하게 깔려있던 음악에 레코드판 잡음 같은 것이 섞이며 한 시계방으로 배경이 바뀌는데요. 가방을 맨 남성이 정신없이 서랍을 뒤져 찾아낸 건 다름 아닌 모범택시의 명함이었습니다. 마치 이 남성의 기억과 시간이 역행하는 것을 암시하기라도 하듯 이곳의 모든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동수형님이라 불리는 박동수, 그리고 그의 아들로 추정되는 박민호. 박민호를 살해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임동현.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모범택시 3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15년 전 장성철 대표가 어쩌다 이 모범택시를 만들게 됐는지, 사실 이 드라마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도기 기사보다도 먼저 이 모범택시를 운행하던 초대 기사님도 계셨는데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뜻이겠죠? 15년 전이라는 오랜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의 장 대표님은 어떤 연유로 모범택시를 만들게 된 건지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하면서 저와 함께 기다려보시죠. 카피바라 닮은 ENFJ가 말아주는 드라마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안녕!